안녕하세요. 박용준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 도구를 설치하고 웹 개발을 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컴퓨터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이 클린 버전으로 아무것도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웹 개발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윈도우즈 10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한다. 그러면 특정 폴더에다 만들어도 되는데요. 일단 바탕화면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HTML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 개발할 때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순서대로 학습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HTML 문서는 바탕화면을 기준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 데모 이후로는 더 이상 쓰진 않고요. 물론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문서를 헬로 월드란 이름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요. 확장자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헬로 월드란 이름으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얘는 기본 값으로 helloworld.txt라는 이름의 파일 확장자를 가져요. 근데 확장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처음에 윈도우즈를 설치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기본 값이 확장자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탐색기를 사용해서요. 파일 탐색기를 실행해서 상단에 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보기 메뉴에 보면 보기 탭에 보면 파일 확장명이라는 이름의 체크박스가 보입니다. 자, 파일 확장명을 체크를 해주시면요. 이제 이렇게 helloworld.txt 파일이 확장자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HTML 문서를 편집을 해주고 싶다. HTML 문서를 만들어주고 싶다면요. 다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바꾸기 해서 txt 대신에 뭐로? HTML의 약자인 HTML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파일명을 좀 바꿀게요. html.html로 확장자를 htm 또는 html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파일명의 확장명을 변경하게 되면 내용이 자체 틀려지니까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요. 얘 버튼 눌러서 html.html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아이콘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네요. 자, 아이콘이 바뀌고요. 아이콘이 바뀌면 얘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html.html 문서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아무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또는 C 드라이브의 특정한 폴더에다가 뭐뭐뭐.html 문서를 만들었고요. 얘가 말 그대로 웹페이지, 하나의 웹사이트를 나타내는 HTML 문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TML 문서를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현재 제 컴퓨터에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윈도우즈 10 기본 모양이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연결 프로그램 쪽에 가보면요. 현재 연결된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많이 있는데요. 검색에서 메모장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열어주고요.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메모장을 열어주고요. 이 HTML 문서를 메모장으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얘를 드래그해서 드롭해주면 바로 열려요. 참고적으로요. 그런데 원칙적인 방법은 파일에 열기 버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는
텍스트 문서 대신에 모든 파일 선택을 하고요. HTML 문서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눌러서 열어주시면 이 HTML 문서가 윈도우즈 메모장으로 열린 겁니다. 소스를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정렬 기준 항목 유형으로 해서 바탕화면 정리 좀 할게요. 아이콘 잠깐 얘는 지워주고, 자, 휴지통 비우기 하고, 현재 제 바탕화면에는 html.html 문서가 있고요. 그거를 소스가 메모장으로 열었고요. 그리고 실행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웹브라우저로 열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 열렸으면 기본적으로 HTML 문서는 왼쪽에 돼 있고요. 얘를 왼쪽으로 해주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붙여주셔도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돼요. 또는 뭐 단축키 사용하실 분들은 윈도우즈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겠죠. 윈도우즈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 또는 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HTML 문서를 메모장으로 열었고요. 또는 웹브라우저로 더블 클릭해서 웹브라우저로 실행을 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점을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안녕하세요가 실행이 되는데요. 일단은 HTML 문서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가 혹시나 깨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얘를 HTML 문서를 처음에 텍스트 파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성질 자체가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 HTML 문서의 성질을 원래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던 거를 HTML로 바꿨던 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른 이름 저장할 때 인코딩 쪽에 보면 UTF-8 BO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UTF-8로 바꿔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그럼 UTF-8로 다른 이름으로 텍스트 문서를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시 새로 고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UTF-8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한글이 깨졌을 경우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눌러서요, 인코딩에서 UTF-8 BOM을 선택을 해서 다시 저장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버튼 눌러서 다시 저장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안녕하세요 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글이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놓고 기본 값으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놓고 한글을 사용했을 경우는 HTML 문서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귀찮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잠시 후에 우리는 전문 개발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발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참고적으로요. 물론 그때마다 역시 다 혹시나 한글이 깨지는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는 게 UTF-8 방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수십 번, 수백 번 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수백 번 볼 단어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점 누르고 반갑습니다 하고 점 눌렀을 때 웹브라우저로 작성하고 편집기에서 소스를 작성하고 원본 소스를 작성하고 웹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 제가 소스에서는 안녕하세요 하고 줄바꿈을 한 칸, 두 칸, 세 칸 여러 번 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했을 때는 한 줄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HTML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태그를 공부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 태그는 예를 들면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BR 한 칸 띄고 백슬래시 오른쪽 꺽쇠, 제가 얘를 꺽쇠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거는 줄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BR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게 되면 이제는 줄바꿈이 되죠. 이러한 태그라는 것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태그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50개 정도만 알면 일반적인 웹 개발할 때 필요한 내용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R 태그의 좀 더 정확한 모습은 이런 모습을 권장을 합니다. BR 태그 한 칸 띄고 슬래시 기호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새로 고침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줄바꿈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태그를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HTML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어떤 소스를 저는 왼쪽에 편집기를 두고 오른쪽에 실행을 웹브라우저로 실행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소스를 작성하고 뭐를 한다? 웹브라우저로 실행하는 형태대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스를 작성하고 그러면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고요. HTML 문서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웹브라우저로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기본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웹브라우저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 경로는 이렇게 파일의 위치에 따라서 뭐뭐뭐.html 문서가 그냥 로컬의 파일이 실행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어떤 도메인 단위로 실행시켜 주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얘에 대한 어떤 내용을 편집하고자 한다. 그럼 얘를 소스를 편집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스는 윈도우즈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메모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모장 노트패드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요.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쓰는 거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 주제를 고정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장은 드래그 기능을 제공해 줘요. 그래서 파일에서 열기 버튼 눌러도 되는데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키 누르고 왼쪽 화살표 오른쪽 이런 식으로 되고요. 소스는 서식의 글꼴에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글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원하는 사이즈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편집과 그 실행 형태대로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더 BR 태그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또 만나요 점 하고 나서 당연히 단축키 써야 되겠죠. 컨트롤 플러스 S 눌러서 단축키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줄바꿈 BR 태그라는 것을 첫 번째로 써봤네요. 이 예제에서는. 그래서 BR 태그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모양을 더 권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소스를 편집하고 웹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모든 모양은 이런 태그라든가 이런 태그를 통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줄바꿈 하나만 이제 해본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메모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HTML을 편집하고 그 내용을 결과를 확인하고 소스를 타이핑하고 결과 확인, 소스를 타이핑하고 결과 확인을 여러분들이 수백 번, 수천 번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웹 디벨로퍼, 웹 개발자, 웹 프로그래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주위에 또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은 메모장으로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는지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무도 메모장으로 물론 간단한 거 볼 때는 메모장으로 열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메모장으로 전문 개발자가 메모장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메모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소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누구나 다 사용하는 전문적인 개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생산성, 좀 더 편리함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할 때는 다 그러한 도구들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윈도우즈 메모장이 아닌 노트패드가 아닌 전문적인 개발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HTML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HTML 문서를 하나 HTML.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문 개발 도구, 전문 편집기를 사용해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 편집기는요. 자, 웹브라우저를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단축키로 윈도우즈 R키 누르고 커맨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시켜 놓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명령 프롬프트에서 타이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열고 주소란에다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 경로를 남겨놓기 위해서 스타트 또는 익스플로러 명령을 통해서 전문적인 에디터,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od.visualstudio.com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래서 웹브라우저이시고요. code.visualstudio.com으로 접속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웹브라우저 열 때 이 명령 프롬프트로 여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거는 한 번이라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보시라는 의미예요. 잘 보시라고 큰 폰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code.visualstudio.com에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편집기, 에디터 또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IDE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게 통합 개발 환경으로도 불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크로스 플랫폼이니까 맥OS, 윈도우즈, 리눅스에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강의 환경이 윈도우즈 환경이니까 윈도우즈 X64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저장 버튼 누르고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자, 그러면 실행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컴퓨터에는 그 어떠한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얘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고도 뜨네요. 자, 그러면 계약에 동의한 버튼 눌러서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 버튼 눌러서 다음 버튼 눌러서 기본값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바로 가게 만들어도 되고 기타 작업을 체크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기본값으로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값으로 패스만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 설치.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이름의 개발 도구, 편집기, 에디터를 한번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웹 개발하면 그 넘버원 개발 도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시작 마침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언제든지 설치가 된 다음에 메뉴에서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영문 버전으로 기본값이 영문 버전인가요? 영문 버전으로 설치됐네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시줄에 고정 버튼 눌러서 얘도 고정시켜 놓고요. 언제든지 시작 메뉴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찾아서 실행을 하거나 또는 작업 표시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 사이트는 닫고요. 이 경로를 통해서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HTML 문서 만들고 뭐를 하자? HTML 문서 만들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폴더 단위로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웹사이트를 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다가 직접 해도 되는데요. 아예 새로운 폴더라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로 만들기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예를 들면 HTML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기 자동 정렬을 시켜주고요. HTML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HTML 문서 만들고 실행 한번 시켜볼 건데요. 자, 이거를 폴더만 이렇게 만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 웰컴 페이지 닫고요. 자, 그러면 컨트롤 플러스 버튼 눌러서 좀 화면 크게 하고요. 컨트롤 마이너스로 좀 줄이고요. 파일에 오픈 폴더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오픈 폴더 메뉴를 사용해서 또는 오픈 파일로 해주셔도 돼요. 바탕화면에 있는 HTML 폴더를 폴더 선택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폴더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폴더 단위로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웹 앱, 하나의 웹사이트로 보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HTML이라는 이름의 폴더에다가 새로운 파일, 뉴 파일이라는 이름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뉴 파일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파일은 인덱스를 쓰는데요. 일단은 디폴트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default.html 문서를 한번 만들고요. 파일을 만들고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 가지 도움말들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해주는데 일단 X 버튼 잠깐 눌렀고요. 그럼 디폴트 문서에다가 앞서서 우리가 default.html 문서 했던 것처럼 앞서서 작성한 것처럼 어떠한 내용을 작성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점 한 칸 띄고는 br 태그 작성하고 반갑습니다 또 br 태그 이렇게 작성해도 되고요. 또 만나요 점 작성하고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컨트롤 S 버튼 눌러서 세이브를 계속합니다. 단축키를 눌러서요. 그럼 이렇게 default.html 문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가 어디 만들어져 있냐면 바탕화면에 HTML 폴더에 default.html 문서가 여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얘를 실행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요. 얘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 한글이 깨졌네요. 탐색기에서 이 버튼 누르게 되면 잠깐 이쪽으로 오고요. 이번에도 한글이 깨졌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html 문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깨졌을 때는 여기에 부분 있죠? UTF 파일 있죠? 그러면 Select Encoding, 인코딩 선택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Save with Encoding, 인코딩을 사용하여 저장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노트패드에서 작성했던 것처럼 UTF-8, UTF-8 with BOM으로 얘를 선택해서 저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다시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이 깨지지 않고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노트패드에서 한번, 즉 메모장에서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소스 타이핑하고 오른쪽에 웹브라우저 열고 그렇게 소스 작성하고 어떠한 뭐뭐뭐.html 문서를 만들고
HTML 문서를 노트패드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열고요. 그거를 웹브라우저로 실행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런 태그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요. 일단 우리는 태그는 BR 태그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학습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요 탐색기를 다시 한번 열고요. 그럼 HTML 문서에다가 새 파일 만들기 버튼 눌러서 만약에 참고적으로요. 새 파일 만들었는데 한글이 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환경에서는 일부러 영문 윈도우즈 10 운영체제 기반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워낙 많이 만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스 타이핑하고 HTML 문서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소스 타이핑 그 다음에 실행 이런 결과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는데 약간 귀찮은 게 뭐냐면 타이핑하고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타이핑하고 어떤 내용을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요. 비주얼 스튜디오의 확장 기능, 익스텐션 기능, 어떤 플러그인으로 보셔도 돼요. 플러그인, 확장 기능, 익스텐션 기능을 우리가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시 실행하니까 마지막에 편집했었던 HTML 문서를 기본으로 로드를 하네요. 파일에 클로즈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기존에 열었던 것을 닫아주겠네요. 클로즈 파일 또는 클로즈 폴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기 부분에 보면 익스텐션스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텐션스 메뉴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요. 파일에 오픈 파일 또는 오픈 폴더를 사용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HTML 폴더를 폴더 선택으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문서가 열리겠죠. 이렇게 선택하면 그러고 나서 익스텐션 쪽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익스텐션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HTML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기능 중에서 조금만 더 크게 열어보고요. HTML 기능 중에서 HTML 관련된 어떤 확장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러면 HTML 프리뷰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TML 프리뷰라는 게 있어요. HTML 프리뷰가 있으면 되고요. 여기 얘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HTML 프리뷰라는 게 있는데 얘를 선택해 놓고 만약에 인스톨한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의 하나의 개발 환경에 추가적인 기능을 설치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HTML 프리뷰라는 것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치가 완료되니까 언인스톨로 뜨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부러 닫았어요. 자, 웰컴 페이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HTML 문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나요 라는 이름의 소스 코드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보니까 이 아이콘이 하나 보이네요. 오픈 프리뷰 투 사이드. 그래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이 HTML 문서는 웹브라우저에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소스 및 결과를 보면서, 물론 가장 정확한 거는 웹브라우저로 띄워보면 되겠지만 간단한 거 개발할 때는 소스 작성 및 결과 확인, 이 파일을 작성할 때 소스 작업 및 결과 확인을 뭘 통해서 프리뷰 윈도우를 통해서 이렇게 쇼 소스도 보게 되면 소스가 보여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할 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웹브라우저 열지 않고 이렇게
프리뷰 메뉴를 제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HTML 문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는 기본 문서인 index.html 문서를 만들고 엔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웹을 공부한다면 HTML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CSS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일단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는데 이렇게 줄바꿈이 안 되고요. 줄바꿈 할 때는 항상 어떤 태그, 브레이크 리턴이라고 해서 모든 태그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r 이렇게 해서 줄바꿈을 해주면서 저장하고 실행하고 저장하고 실행하고 하는 형태대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확장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만들고 왼쪽처럼 소스를 작성하고 오른쪽에 실행하는 형태대로 개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프리뷰 기능은 좋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순수한 HTML 한 개만 놓고 보는 개념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이 익스텐션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프리뷰 하나만 딱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익스텐션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라는 이름의 익스텐션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라는 이름의 익스텐션을 한번 선택을 했고요. 라이브 서버라고 이렇게 보면 익스텐션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얘를 인스톨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서버는 마치 여러분들이 HTML 소스를 만들어 놓고 HTML 코드를 만들어 놓고 실행시킬 때 도메인 영역에서 단순하게 파일 영역이 아닌 도메인 영역에서 실행되는 모양으로 사용을 해주고 싶다. 그때 사용하는 게 라이브 서버입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닫고 다시 여는 습관이 있는데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고요. 물론 바로 실행이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또는 인덱스 페이지를 열고요.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인덱스 페이지를 열고 소스를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소스를 작성한다. 그럼 이 소스를 웹브라우저로 실행해 주고 싶다. 그러면 직접 해당 폴더에 가서 바탕화면에 HTML 폴더에 있는 index.html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웹브라우저로 실행시켜 가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되고 타이핑 및 결과 확인 이렇게 해 주셔도 되는데 지금 제가 라이브 서버라는 이름의 확장 기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어떤 익스텐션을 설치했냐면 프리뷰라는 이름의 익스텐션도 설치했죠. 요거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보이겠구나. 웹브라우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구나. 요거 익스텐션도 하나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설치한 게 라이브 서버라는 것을 설치했어요. 라이브 서버를 설치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라는 이름의 메뉴를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얘를 클릭해서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메뉴도 뜨고 일단 액세스 허용할게요. 제 컴퓨터니까 실행하는데 실행하는 모양이 조금 틀려요. 실행하는 모양이 C 드라이브의 어디 폴더에 있는 index.html 문서가 아니라 폴더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보고요. 하나의 IP 어드레스로 보고요. 127.0.0.1 로컬 루프백 주소라고 하는 127.0.0.1에 동적으로 포트가 5500번이 만들어지고요. 콜론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요만큼 부분이 실제 어떤 도메인 실제 IP 어드레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 부분이. 그래서 index.html 페이지 앞에 뭐뭐뭐 로컬호스트에 index.html 이렇게 접근한다 보시면 돼요.
얘와 얘의 차이점은 얘는 로컬 컴퓨터에 있는 index.html 페이지를 웹브라우저로 실행한 거고요. 얘는 말 그대로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특정 도메인의 /index.html 이렇게 특정 도메인 또는 특정 IP 어드레스에 URL 또는 URI 단위로 실행시켜주는 형태로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웹 개발할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방식이 아닌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실행되는 것 자체는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HTML 문서니까 실행이 똑같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웹 개발할 때는 특정한 도메인 또는 특정 IP 어드레스에서 실행되는 형태대로 개발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형태대로 개발하다 보면 이 형태를 권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서버라는 이름의 익스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도메인 형태대로 또는 IP 어드레스 형태대로 실행이 되더라. 실제 서버에 올려서 실행하는 형태대로 되더라. 그래서 단순하게 HTML 문서를 만들고 일단은 닫을게요. HTML 문서를 만들고 웹브라우저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도 되고요. 그거보다는 HTML 문서 만들고 바로바로 프리뷰, HTML 프리뷰를 통해서 얘는 이렇게 실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게 역시 빠르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권장하는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도메인에서 실행되는 형태대로 구현을 해주고 싶다. 그런 경우는 라이브 서버라는 이름의 익스텐션을 통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이러한 단축키를 통해서 바로 단순하게 로컬에서 파일 형태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도메인 형태대로 HTML 문서를 실행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리뷰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 아니면 타이핑 및 결과 확인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또는 단축키 쓰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오른쪽 또는 왼쪽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화면 크게 쓰실 테니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어떤 HTML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웹브라우저로 확인, HTML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웹브라우저 확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개발한다 하면 이렇게 일단 시작할 때 두 개의 익스텐션을 여러분들한테 설치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더 많은 익스텐션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HTML 프리뷰하고 라이브 서버 이 두 가지를 먼저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라이브 서버 개념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폴더 또는 파일 또는 폴더 단위로 메모장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요. 실행도 크게 세 가지. 직접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서버라는 것도 설치했고요. HTML 프리뷰를 설치해서 바로 에디터에서 볼 수 있고요.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실제 돌아가는 서버 형태대로 도메인 형태대로 실행을 하는 것도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웹 개발한다. 웹 개발, 웹 디벨롭먼트, 즉 웹 개발할 때 필요한 또 다른 윈도우즈 환경에서 또 다른 전문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보다 더 큰 개념의 개발 도구인 통합 개발 환경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웹 개발하는 내용까지 아예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브라우저 열고요. 어디로 접속하냐면 worldwideWeb.visualstudio.com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우리가 좀 전에 설치를 했죠.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먼저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자그마한 설치 도구예요. 얘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어떤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다시 한번 설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 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에디션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 에디션을 설치를 한번 해보고 동일한 방식으로 HTML 문서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기준은 이번 강의에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까지 보여드리는데요. 기준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즉 웹 개발할 때 기본 도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기본인데요. 일단은 저는 윈도우즈 환경이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워크로드가 있고요. 전문적인 개발 도구니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웹 개발 관점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 중에서는 ASP.NET 및 웹 개발 관련된 얘만 기본값으로 체크하고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용량은 좀 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바로 설치됐죠. 얘는 설치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2019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기준인데 세 번째로 메모장, 지금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죠. 메모장으로 HTML 문서 개발하는 방법,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HTML 문서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 웹 개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종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끝판왕 개발 도구인 비주얼 스튜디오, 그거의 2019 버전,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인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무료 버전입니다.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웹 개발 전문 도구가 아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본 C 언어, C++, C샵과 같은 전문적인 개발 도구가 다 이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에디션 2019가 지금 설치 중이고요. 다운로드가 다 된 것 같고요. 다운로드가 다 됐고 관련된 패키지가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다 보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설치가 완료되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개발을 진행하고자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에디션은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윈도우즈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웹 개발한다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면 웹 개발할 때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까지는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앱을 강의할 때 필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코드 작성 및 실행, 그거를 뭐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 강의에서는 현재 설치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많이 데모로 보여드립니다. 물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따라하기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기준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권장은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2019 이상을 사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는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용량도 크고 설치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 컴퓨터, 최근의 컴퓨터라든가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 10분 내외로 설치가 됩니다. 시간은 정확히는 재보지 않았지만 한 10분 내외로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패키지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 있네요.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를 다 시작해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나중에 해도 되고요. 저는 바로 잠깐만요. 화면을 닫고 재부팅 한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윈도우즈를 재부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을 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에서 검색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시작에 가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작업 표지줄에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에디션을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웹 개발만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로그인 창이 뜨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 버전이긴 한데요. 한 달 동안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평가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S 계정,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나중에 로그인 하고요. 그 다음에 친숙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어떤 환경으로 개발할 거냐. 근데 저는 웹 개발을 선택해 주고 테마는 기본 테마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테마 사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약간의 에디터 개념이고요. 편집기 개념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개발 도구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시작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일단은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버튼 눌러서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의 실행 모습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모양 솔루션 탐색기 닫고 서버 탐색기 닫고 도구 상자 닫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는 언제든지 이 경고창을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업데이트는 일단은 해제를 해놓고요. 자,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웹 개발을 한번 해보는 것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일 또는 폴더를 개념으로 하나의 웹사이트, 웹 프로젝트를 보는데요. 특히 열기 버튼 눌렀을 때 웹사이트 열기라는 이름의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의 폴더를 웹사이트로 본다라는 거죠. 웹 프로젝트로 본다라는 거죠. 그럼 열기의 웹사이트 메뉴를 사용해서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HTML 폴더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버튼 눌러서요. 속성창도 닫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닫았던 솔루션 탐색기를 열고요. 솔루션 탐색기를 열고요. 그럼 폴더가 이렇게 열리죠. 아하, HTML 폴더에 HTML 문서들, HTML 파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HTML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 새로운 HTML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쭉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모르면 여기서 HTML 검색해 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있네요. 근데 잘 모르겠다면 검색해서 HTML 문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상관없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HTML 페이지.html로 기본값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가. 이번에는 HTML의 기본 코드가 작성이 되네요. 다만 폰트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검색에 가서 글꼴을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잘못 타이프했나 본데요. 글꼴을 다시요. 끌기가 아니라 글꼴을 텍스트 글꼴 크기 또는 색 변경 클릭해서 콘솔라스 10 맞는데요. 그래서 기본 글꼴을 선택해 주고요. 네, 이제 맞네요. 다시요. HTML 페이지.html 문서인데 기본 문서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네요. 그럼 기본으로 만들어진 코드 제거하고요. 앞서서 우리가 했었던 거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칸 내리고 반갑습니다. 또 한 칸 내리고.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런 태그들을 타이핑하기 편하게 해줘요. BR 탭 누르면 참고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또 만나요. BR 탭 눌러서 이렇게 HTML 문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HTML 문서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통합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추가적인 어떤 익스텐션을 설치를 해도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HTML 문서는 바로 앞서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실행하는 것 형태대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TML 페이지.html을 직접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탐색기에서 파일 탐색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웹브라우저로 열어주셔야 되는데 여기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솔루션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보기 하게 되면 현재 기본적인 웹브라우저 내장된 웹브라우저의 종류별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보기라는 이름의 메뉴를 선택해서 클릭하게 되면 현재 문서를 바로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Alt키 오른쪽 화살표, Alt키 왼쪽 화살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는 그냥 큰 화면으로 놓고 언제든지 바로바로 실행했을 때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바로 여기 HTML 문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여기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바로 실행되고요. 마찬가지로 라이브 서버처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인 라이브 서버처럼 로컬호스트 또는 127.0.0.1의 동적인 포트가 여기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슬래시 뭐 형태대로 도메인 형태대로 실행이 됩니다. 실제 서버에 올라가는 형태대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역시 BR 태그, BR 탭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HTML, BR, CSS, BR, 자바스크립트, BR 태그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총 6줄이 작성이 되겠죠. 이렇게 코드 작성 및 실행.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디버그 메뉴에서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얘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보면 컨트롤 시프트 B, 컨트롤 시프트 W잖아요. 그럼 컨트롤 시프트 W를 눌러서 현재 페이지를 실행시켜 줘도 되겠고, 얘를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놨잖아요. 그런 경우는 컨트롤 F5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서 확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HTML 문서를 만들고 그거를 웹브라우저로 실행하고 HTML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결과를 확인, 소스를 타이핑, 결과 확인, 그리고 이렇게 타이핑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 크게 놓으시고 작업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작은 화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진행할 때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또는 오른쪽에서 타이핑하고, 그래서 이렇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C#, 블레이저, ABC 순서대로 애저 이렇게 만약에 작성했다. 그러면 저장하고 새로 고침. 그래서 C#, 블레이저, 애저 이런 식으로 소스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이 세 개의 단계, 제가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문장, 그게 뭐냐면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어떤 프로그래밍 관점이 들어가면 디버깅이라는 이름의 관점으로 소스를 타이핑하고 결과 확인하고,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소스를 건드려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완성된 웹사이트, 완성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웹 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소스 타이핑하는 영역은 윈도우즈의 메모장이라든가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메모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이렇게 세 개의 도구 중에서 원하시는 도구를 사용해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이 단계를 거치시면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까지 설치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단계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 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솔루션화 해서 관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냥 취소 버튼 눌러서 나가도록, 저장 안 한 버튼 눌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도구를 통해서 폴더 열기로 HTML 문서를 관리를 해 주셔도 되는데요. 아예 프로젝트 단위로 관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으로 들어갔고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예 프로젝트 단위로 웹페이지를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프로젝트라는 것은 폴더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파일의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웹 프로젝트 형식은 웹 영역을 잠깐 보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는 AS.NET 웹 애플리케이션의 .NET 프레임워크 버전이 있고요. AS.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게 데모로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NET 웹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 놓고 다음 버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예를 들면 C 드라이브에 나는 HTML 폴더에다가 프로젝트를 HTML
1번으로 잠깐 볼게요. 1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ASP.NET 웹 애플리케이션 .NET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든다. 그럼 만들기 버튼 눌러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empty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또는 웹폼 방식으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기본 모양으로 갈게요. 그래서 웹폼 방식으로 만들고 만들기 버튼 눌러서 하나의 웹 프로젝트 레벨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는 하나의 폴더가 HTML1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기본 문서도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 템플릿으로 웹폼으로 선택해놓고 만들었으면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게 되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형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얘 버튼 눌러서 일단은 기본 모양으로 로컬호스트 몇 번 했을 때 기본으로 나와지는 모양으로 템플릿이라고 하죠.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 모양으로 한번 두 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정보 페이지, 연락처 페이지 이런 식으로 기본 페이지가 한번 만들어진 상태에서 빠르게 실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HTML1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하나의 프로젝트이자 하나의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또는 HTML이 있네요. 한번 사용했을 경우는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HTML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SP.NET 웹폼즈.html로 HTML 문서 만들고요. 그럼 기본 코드 만들어지는데 컨트롤 A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귀찮지만 다시 한번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저장하고 얘를 실행해 보고 싶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또는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 컨트롤 F4 눌러서 실행을 시켜가면서 개발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는 슬래시 뭐뭐뭐.html 문서를 이렇게 아예 프로젝트 레벨로 관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다가 HTML 문서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자, 하나 더. 파일에 솔루션 닫기로 다시 처음으로 가고요. 자, 이번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 눌러서 이번엔 ASP.NET Core 웹 애플리케이션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HTML 폴더에다가 이번에는 HTML2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ASP.NET Core로. 그러면 3.1에 그 다음에 이번엔 웹 응용 프로그램의 모델 뷰 컨트롤러를 선택해서 만들기 버튼 눌러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데모입니다. 저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젝트의 특정한 영역에 HTML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버그 메뉴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컨트롤 F5번 단축키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 모양 한번 실행한 것을 한번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 슬래시 도메인 슬래시 우리가 만든 뭐뭐뭐.html 문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 템플릿으로 하나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요. ASP.NET Core로 만들었을 때는 www 루트가 웹사이트의 루트 폴더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HTML을 검색하고요. HTML을 검색을 해서 HTML 페이지를 얘는 ASP.NET Core.html로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지우고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ASP.NET 웹폼즈로 하나 프로젝트 만들고
HTML 문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ASP.NET Core MVC로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HTML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이렇게 HTML 문서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하게 되면 바로 웹 프로젝트 뭐뭐뭐 슬래시 뭐뭐뭐.html 문서 이렇게 실행해서 타이핑 및 결과 확인 이렇게 HTML 문서 작성하고 실행하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순수한 메모장을 통해서 개발을 한번 해봤고요. BR 탭. 여기서는 한 칸 띄고 하니까 되네요. 메모장을 사용해서 메모장과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한번 개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뭘 통해서 HTML 프리뷰라는 이름의 확장 기능을 통해서 한번 개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한번 개발을 한번 해봤고요. 이거는 메모장 플러스 바로 웹브라우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더하기 바로 웹브라우저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한번 시켜봤고요. 그거보다는 얘네들을 권장합니다. 메모장보다는 당연히 얘네들 도구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 강의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강의의 기본은 얘네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9 커뮤니티 2019를 통해서 얘를 설치를 했고요. 이거를 통해서 얘를 웹사이트 열기를 통해서 했고요. 바로 웹브라우저에서 보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ASP.NET 웹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자동으로 정렬됐네요. 일단 놔둘게요. 예. 그 다음에 ASP.NET 웹홈으로 한번, 그 다음에 ASP.NET Core MVC를 통해서 한번, 현재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한 거는 얘를 통해서 한번 프로젝트 만들고, 얘는 여기다 올려놓고 작업을 하네요. 월드와이드 웹 루트.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기능이에요.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기능. 그런데 여러분들이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한다면 HTML 문서 만들고 CSS 문서 만들고 자바스크립트 문서 만들고 타이핑하고 웹브라우저로 결과를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얘를 기준으로 삼아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 환경에서는 어떤 소스가 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에서 실행하게 되면 어쨌든 이 두 개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소스 타이핑 및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부분 타이핑하는 도구는 메모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세 개의 도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더 많은 도구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로 되어 있는 웹 개발 관련된 강의에서는 이 세 개의 도구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설치되어 있는 엣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이 되지만 웹브라우저는 제가 2020년에는 구글 크롬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 환경 구축한다면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를 추가로 설치를 하겠죠. 어쨌든 개발 도구는 메모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세 개 중에 하나를 통해서 소스를 작성할 거고요. 웹브라우저는 구글 크롬 또는 엣지 또는 파이어폭스 등의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서 결과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왔어요. 여기까지 해서
아직 우리는 BR 태그, HTML의 문법,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문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BR 태그 딱 하나만 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1시간이 넘게 개발 환경 구축, 개발 도구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개발 도구, 또 다른 개발 도구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 화면과 같이 어떤 소스를 작성하는 화면과 실행하는 화면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제 강의에 웹 개발 관련된 강의, 웹앱 만들기 관련된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 어떻게든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jQuery, 부트스트랩 같은 웹에서 사용되는 제 강의,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서 ASP.NET이라는 이름의 ASP.NET 웹폼 또는 ASP.NET Core 이러한 기능들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에 개발 환경 구축, 웹앱, 웹사이트, 웹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웹을 공부하기 위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기 위한 개발 환경 구축 관련된 큰 3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